안녕하세요. 마음공부 가이드 공부인 최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경도 교무랑 함께하는 마음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음공부를 시작하면 마음하고 잘 노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놀기 위해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지속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인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지속하였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은 작용이 미미하여 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인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그 과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저는 이것을 공부인의 마음작용 프로세스 6과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표로 그려서 제가 정리한 교재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다에 실어 놓았습니다. 공부인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으면 경계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공부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여서 잘 노는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을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대 가면 숙소가 있는데 그것을 내무반이라 합니다. 내무반에서 부대원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중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침번이라 하는데요. 불침번은 잠을 자지 않고 부대원들을 지키는 경계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치 마음 공부할 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경계 근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얘기로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마음 챙김과 이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 그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작용 프로세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일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마음 챙김을 하고 있다가도 어떤 마음이 경계 따라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는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이 어떤 상황에 일어나거나 적군이 침입하였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음 대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인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경계가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마음이 내가 끌렸는가 끌리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당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인은 그 마음이 희로애락의 감정과 원근 친소, 나하고 가까운지 먼지, 친한지 친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생각에 먼저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대중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다른 감정이나 선입견에 먼저 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공부가 상당히 되는 공부인으로 다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인가 끌렸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대조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대조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인 일어나는 마음의 대조에 있어서 기준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의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인 스승의 가르침을 강령적으로 정리한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에 일어난 생각을 대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어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음의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음의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우성의 추진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한 후에 일어난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요, 먼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려야 하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려야 하며 배울 줄 모르는 나를 잘 배우는 나로 돌려야 하고 가르칠 줄 모르는 나를 잘 가르치는 나로 돌려야 하고 공익심 없는 나를 공익심이 있는 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관념만으로 이 생활을 돌리고 나를 돌리는 일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우는 과정인데요, 마음의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 그리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한 요란함이 없도록 자성의 정을 세워야 하고, 마음의 시비이해와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우리 자성의 원리에 관하여 어리석음이 없도록 자성의 해를 세워야 하며, 우리의 마음의 정의와 불의에 관한 그름이 없도록 자성의 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 되며 응하여도 초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되며, 잘 공부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성의 정과 해와 계도 마찬가지로 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품을 깨닫는 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인은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대중하고, 끌리지 않았다면 다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끌렸다면 마음을 대조해야 하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여서 그 생활과 나 자신을 돌려야 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안에서 일어나는 사심과 잡념을 벌레와 망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일심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할 때 마음의 흐름을 6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